안녕하세요. 1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12월 이제 넷째 주가 시작이 되고 12월 28일이 대주주 유권 그러한 부분은 100%가 전혀 아니고요. 그러나 10억 이상의 큰 자금들이 들어오기에는 12월 28일은 지나고 나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확률은 가능성은 조금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있어서는 시장을 관망하면서 보수적인 견지로 이렇게 바라보리라 생각을 하고요. HLB는 고점 대비 지나치게 낙폭이 과대된 상황이죠.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모든 주식에는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고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하염없이 밀릴 때가 되면은 끝없이 내려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투자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그 공포스러움은 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고점에서 저점이 형성을 하고 그러면 그 바닥권의 그러한 모습은 최소한 2주, 3주, 한 달 때로는 몇 개월 동안에 이렇게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저점을 하게 되면 저점에서 움직임이 최소 2주에서 길게는 6개월도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HLB에 있어서는 과거의 경험, 이력을 찾아보게 되면 고점 대비 저점에서 어떨 때는 V자 반등으로 나올 수도 있고 보통 일반적인 것은 고점 대비 저점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하방에 경직을 하면서 누군가는 자꾸 물량을 모아야 할 그러한 시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가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의 폭은 커집니다. 이것은 요 부대를 보게 되면 2018년도부터 고점, 현재 유상, 무상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65,000원에서 하락, 상승하면서 어쨌든 긴 기간 동안의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에서 또 일정 기간 3개월 정도를 횡보를 하기 때문에 큰 폭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고점은 높아져 간다.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는 어쨌든 이와 같이 고점을 다시 형성을 하고 이렇게 바닥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럴 때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대표이사를 험담하고 욕하고 사기꾼이라 외치고 이렇게 또한 주변에 선동을 하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현재는 리보세라닙의 그러한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베트남에서의 나노젠, 나노코박스 이 부분이 긴급 승인이 된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V자로 꿍 하고 상승하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가장 낮게 바라본다라면 이 하방의 주가 하락이 멈추어지는 정도, 물론 하루 정도야 훅 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쭉쭉쭉 우상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오랜 동안 이곳에 계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어제 저녁에 베트남 현지 언론 한 곳에서의 이제 보호 효능이 확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잘 사야 되겠죠. 아무리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고점에서 사게 되면은 수익률의 기대는 낮아질 것이고 불안한 감이 더욱 높아지겠죠. 일단은 주식을 가장 낮게 사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잘 팔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죠. 그로 인해서 가장 그래서 우리는 주식에 있어 매도를 아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공감 100%입니다.
참으로 그 욕심을 내려놓기가 오랜 동안 하더라도 그 욕심의 깊이, 욕심을 움켜쥐는 그러한 인간의 탐욕은 끊임이 없습니다. 헤아릴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내려놓는다라면 수월하게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사는 느림의 미약 이 정도. 따라서 다음 주 정도에는 서서히 28일 전에 가까워지면서 분할로 조금씩 담아가도 일단 HLB는 여러 가지 우리는 육감 촉 이런 부분이 저는 대단히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을 해서 거래량이라든지 보조지표라든지 보조지표는 제가 어느 정도의 기본 개념 원리로 만들어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의 심리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를 해서 이 기술적 분석이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신기술적 분석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동원을 내서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뢰도는 상당히 높아지겠고 현재 HLB는 현재 기술적으로 충분히 사는데 지장은 없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이제 나노코박스에 대한 그런 면역 원성 보호 효과 면에서 어느 정도의 충족이 된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서서히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심증은 나오고 있고 물증 즉 보건부에서의 어떤 승인 이런 부분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준비를 하는 우리 투자자분들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말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과거에 12월 8일자부터 한번 기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노코박스의 백신 효능을 확신한다.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위해 국내 자국의 백신 1개 이상 긴급 허가를 받아 사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노젠의 나노코박스가 떠오르고 있다. 벌써 이것이 나온 지가 열흘도 됐네요. 베트남 언론 VN 에코노미에 따르면 7일 12월 7일 나노젠의 제약사 나노코박스 백신의 긴급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3차 추가 접종에 포함할 안전성, 면역 원성은 충분하게 이제 밝혀졌고 보호 효능 측면이 이번에 달성이 됐다라고 어제의 그런 VN 익스프레스에서 좀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긴급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부분 보호효능 측면에서는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도 확신한다라고 했고 지난 12월 6일에 나노젠은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을 했고 나노젠은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을 했다. 이제 12일 정도를 지난 것이겠죠. 그리고 베트남의 ANTV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당국은 긴급 사용을 고려하기 위해 조만간 회의를 진행할 것인데 이 회의가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언론에서는 일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소값 이상으로 어제의 기사에 의하면 직접 계산을 해서 보호 효능을 달성했다라고 달성이 확인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백신의 최소 보호 효과 수준 50 이상을 만족을 했다. 보건부의 회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이것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베트남의 낭보 유의미한 그러한 결과로 이제 끝없이 하락하는 상황에 이제 끝을 마무리 짓는 그러한 수급이 들어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끊임없이 이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지표상으로서는 시장 강도를 보게 되면 30 이하 27, 8에 해당하는
예상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마다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현재 이와 같은 상황. 그래서 저도 이제 35,000원 초반에 산 1차 매수의 단기 물량도 현재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에 기회를 봐서는 장기와 단기에 두 개 물량의 곳간에 조금 담아볼 생각을 정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조금 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캔들상의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도지 모양의 모습, 그러나 모멘텀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11,500원 그 이하까지 조금 더 열려져 있다. 캔들은 상당히 HLB보다 좋고 HLB는 모멘텀의 지표로가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무시할 부분이 아니라 저는 30% 미만은 반드시 확인합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 기업의 환경, 물론 글로벌 증시에 의해서 주가는 변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기업 자체로서의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이 될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는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의 변동 요인은 각색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 현재는 그 모든 것을 감안할지라도 대단히 고점 대비 낙폭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반등할 준비가 다가오고 있다. 얼마 전부터 저는 항상 우리는 이 위기가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위기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잦아들고 사그라지고 그리고 기회가 서서히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옵니다. 따라서 현재는 공포스러운 우리는 항상 열린 생각으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의 시기, 이러한 부분이 현재 12월 현재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것이 불확실성에서 어느 정도 투명하게 어둠은 사라지고 밝음이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의 대차잔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부터를 보게 되면 HLB는 3만 주의 공매도가 나왔고 대차로서는 12월 17일 36만 주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목요일하고는 또 사뭇 달라진 모습을 하고 있죠. 목요일에는 대차가 18만 주가 증가했지만 금요일에는 31만 주가 대차가 감소해서 현재는 가장 적은 1286만 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을 보게 되면 37,000주요. 37,500주의 공매도가 나왔고 대차로는 28만 주가 상환이 되어서 또다시 700만 주를 무너뜨린 679만 주의 대차 잔고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이 12월 20일이 이제 중순의 마지막이 되는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크리스마스 주가 되는 것이고 그 주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 2021년의 증시 거래일 수는 며칠 남지가 않습니다. 잠시 확인해 보면은 대략 그 다음 주가 4거래일 정도 12월 30일 폐장이 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9거래일 정도 남았네요. 다음 주 5거래일과 그 다음 주 4거래일. 그래서 다음 주에 저점을 확인하고 12월 28일이 마지막 12월의 다섯째 주. 따라서 그 날을 전후로 해서 그러면 다음 주 24일 이후 즉 26일, 27일 다섯째 주 월요일 날 이제 매수가 되게 되면 양도소득세의 문제는 이제 매듭을 짓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나. 기간이 그 날이니까요. 28일.
따라서 이제 12월에 보수적인 시장도 물러가고 새 2022년도에는 1월에 새로운 그동안의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정 장세를 보이고 물론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코스피의 상황을 12월 장을 하게 보게 되면 12월에 저점에서 상승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3천선에서 이렇게 3천선을 기준으로 업앤다운 하면서 오실레이트 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12월 중순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응축이 되면서 내년 2022년도를 물론 미금리 인상, FOMC의 이제 인상, 그리고 3월로 앞당겨졌죠.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6월에서 3월로 이렇게 금리 인상을 조금 하겠다는 것인데 많이 올라야 0.5% 아니면 0.25% 정도 상황. 그리고 서강대의 김영희 교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20몇 년째 조금 알고 있는 분이신데 본인께서는 본인이 여지껏 포함 가장 위험한 시기가 도래하지 않느냐 이러한 비관론자로서의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현 대한민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상당하게 팔았고 글로벌 최고의 반도체 기업 매 분기마다 영업이익이 지난 3분기에는 15조 8천억 원의 분기 수익을 그러한 영업이익 흑자를 내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 반도체는 여전히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그러한 랠리 슈퍼사이클의 시기는 여전히 진행될 것이다. 5G, 사물인터넷 등등 모든 자율주행이라든지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여전히 우상향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외국인에 있어서는 이 51%를 마의 삼성전자의 지분을 51% 이상을 이하로 내려간 적이 과거 20, 30년 전에도 거의 몇 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져 있고 삼성전자는 5G 장비에 있어서도 현재 중국과 미국의 전쟁,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5G 장비를 이렇게 밀어내는 그러한 상황에 그 틈을 삼성전자가 5G 장비를 장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래서 가전, 모바일, 반도체, 5G 장비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2022년도에도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450조밖에 되지 않는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보다도 훨씬 적은 시가총액을 있다는 것이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요. 따라서 3천선에서 그게 푹 떨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따라서 인버스를 하시는 분들은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HLB는 이제 그 위기에서 기회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어제의 그러한 내용, 보호 달성, 효능 달성이 꼭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었었죠. 그러한 것이 보건부의 회의 결과가 곧 공식으로 발표될 것.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는 물증이 심증으로 심증이 물증으로 그렇게 됐죠. 오,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물건이 떨어져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곧 오래되지 않아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12월에 네 번째 주는 분할 매수의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밤에 미증시 역시 전날에는 나스닥이 상당하게 다운이 됐고요. 금요일에는 10포인트 정도 0.07% 그리고 다우존스가 1.48% 그래도 35,365 그리고 나스닥은 15,169 여전히 이렇게 지수의 고점을 아직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가 조금 더 떨어졌었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프랑스에서 1%대의 하락이 나왔고 독일에서는 0.67%의 하락, 그리고 영국은 반면 조금이지만 강보합 0.1% 정도의 상승. 유럽 증시나 아메리카 증시 모두 다가 그렇게 큰 보수적인 모습으로 상승과 하락의 박스권의 모습이라고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2월에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그와 같은 부분도 해소가 되고 2022년도에는 금리 인상권이 있겠지만 어쨌든 괜찮아질 시장이 국내 증시만큼은 최소한 저는 좋게 바라보고요. 일부분들은 이제 해외 주식 테슬라라든지 테슬라가 현재의 시총에서 얼마만큼 더 오를 수가 있는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도 종목을 연구하고 찾아보게 되면 가장 낮은 1, 2년 이상 2, 3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외국의 미국 증시라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훨씬 월등한 현재 대한민국의 이런 발전 속도를 보게 된다라면 종목을 찾지 못해서 그렇지 상당하게 좋은 종목도 많은데 많은 부분들이 해외 투자로 떠나는 것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만 남습니다. 그래서 HLB 오늘 기술적인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그러한 부분 다만 최근 들어서 한 2, 3개월 동안 리보세라닙의 메인 리보세라닙에 대한 어떤 기사라든지 임상에 대한 것이 너무 조용을 해서 오히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 리보세라닙의 2022년도에도 새로운 변모된 FAY의 합병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HLB를 2022년도에는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응원하고 으쌰으쌰 하는 그러한 시기가 오리라 믿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